왔어 브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8월 10일 새로운 갤럭시 플립 폴드의 언팩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출시된 삼성의 갤럭시 S22는 고수 논란으로 좀 나락을 가버리는 바람에 애플의 독주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플립과 폴드가 잘 나와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특히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 체제가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마치 2015년도처럼요. 제가 뜬금없이 2022년에 이 두 녀석을 들고 온 이유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2015년, 2016년 요때가 정말 이 스마트폰 시장이 재밌었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스티브 잡스 형이 돌아가시고 팀 쿡이 최초로 출시한 잡스 형 없는 애플은 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만들었던 스마트폰이었고요. 삼성 같은 경우도 갤럭시 S5가 망했어요. 정말 처참한 디자인 때문에 애플에 비하면 판매고가 정말 박살이 났습니다. 심지어 개발 네임도 제로,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느낌으로 계획을 했던 스마트폰이죠. 사실 뭐 애플 쓰시는 분들 늘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애플은 사후 지원이 아주 좋다, 업데이트를 많이 해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바로 디자인부터 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모델 모두 아주 예쁘게 생각해요. 특히 갤럭시는 이때 역대급 디자인을 뽑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은 지문이 많이 묻는 유광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 아이폰은 알루미늄 그 특유의 무광 느낌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카톡티는 이때만 해도 삼성이 조금 더 심했네요. 카메라 이야기할 때 하겠지만 카메라가 실제로 더 좋기도 해요. 로고는 삼성, 갬성의 애플, 사과는 역시 언제나 봐도 예쁘네요. 그리고 통신사 모델이기 때문에 통신사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아이폰 6의 눈에 띄는 점은 요 절연띠가 눈에 많이 띈다는 거죠. 이때 절연띠로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그리고 갤럭시는 요런데 끄트머리만 살짝 있고요. 두께를 보면 아이폰이 훨씬 더 얇습니다. 갤럭시는 8.6mm, 아이폰은 6.9mm예요. 실제로 들어보면 그립감은 아이폰이 조금 더 좋긴 해요. 더 얇고 가로로 작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면에 언락은 지문 인식으로 해제가 됩니다. 삼성이 조금 구려요. 인식이 좀 늦는 느낌. 그리고 충전 포트는 요즘 찾아보기 힘든 마이크로 5핀, 그리고 옆쪽에는 3.5파이 이어폰 잭도 달려 있습니다. 아이폰은 여전히 라이트닝 3.5파이 이어폰 단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스피커는 둘 다 모노로 되어 있어요. 아래쪽을 막으면 갤럭시도 소리가 잘 안 들리죠.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항상 갤럭시가 좋았어요. 지금도 갤럭시가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화면 크기나 뭐 이런 것들. 일단 디스플레이부터 얘는 LCD고요. 얘는 아몰레드입니다. 그리고 화면 크기는 5.1인치예요. 0.4인치 정도 더 크고요. 해상도도 2560에 1440 WQHD급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요. 아이폰은 4.7인치의 FHD 해상도가 되지 않는 1334의 750 해상도를 갖고 있는 디스플레이고요. 단순 PPI를 비교해도 2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갤럭시가 압도적으로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를 볼 때도 갤럭시가 훨씬 더 시원시원하죠.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예쁜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도 재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펙을 한번 비교해보자고요. 스펙도 좀 재밌어요. 우선 애플에 들어가 있는 메인 칩셋은 A8이 탑재되어 있어요. 갤럭시는 스냅드래곤이 똥을 싸는 바람에 엑시노스 7420이 탑재되어 있죠. 공정으로 보면 얘는 20나노, 얘는 16나노로 만들어져 있고요. 코어 개수는 좀 놀라운 수준으로 차이가 나는데 아이폰 6는 2코어 2스레드 칩셋이고요. 갤럭시 S6는 8코어 8스레드, 그러니까 거의 4배 가까이 차이 나는 코어 숫자를 보여주죠. 벤치도 간단하게 돌려보죠. 일단 긱벤치를 돌려볼 건데요. 긴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아이폰부터 간단해 보자고요. 싱글 코어는 335점. 놀라운 수치네요. 우리가 8년 전만 해도 이런 스마트폰을 아주 좋게 썼습니다. 어쨌든 멀티코어는 2개니까 딱 2배 정도인 613점이 나왔어요. 갤럭시는 싱글 코어 258점, 멀티코어 945점이 나왔습니다. 8코어 치곤 좀 아쉽고 듀얼코어 치고는 놀랍죠. 램 같은 경우도 아이폰은
1기가가 탑재되었어요. 이때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2년 전에 출시한 아이폰 5가 1기가 램을 탑재했었습니다. 아이폰 5S도 1기가, 6도 1기가. 램 짠돌이 이미지를 이때부터 꾸준하게 쌓아갔고요. 물론 뭐 iOS의 최적화 때문에 램 1기가가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램은 다다익램이잖아요. 이때도 램을 2기가, 3기가 이렇게 넣어줬으면 훨씬 더 쾌적하게 더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1기가의 램은 욕을 먹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갤럭시 S6 같은 경우는 램이 3기가가 탑재되었죠. 무려 DDR4로 탑재가 되었어요. 즉 DDR3가 들어간 아이폰보다 대역폭은 2배로 넓고 용량도 3배가 많은 그런 녀석이었죠. 물론 뭐 코어도 많고 램도 많고 해상도도 높고 화면도 크기 때문에 배터리 효율은 아이폰보다 떨어지는 편이에요. 하지만 배터리 용량을 조금 더 많이 넣어줬습니다. 아이폰 6는 1810mAh, 갤럭시는 2550mAh로 거의 30-40% 이상 용량이 크죠. 지금 배터리 상태가 둘 다 100%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테스트는 무의미한 것 같아서 테스트는 따로 안 했는데요. 이 당시만 해도 그냥 둘 다 배터리 용량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어요. 영상을 보면 한 4시간, 3시간 정도 만에 꺼지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폰 6는 고질병도 있었죠. 겨울만 되면 사람보다 추위를 많이 탔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뭐 스펙상 차이를 말씀드린 거고요. 실사용할 때는 또 다르잖아요. 어플을 실행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유튜브부터 한번 켜봅시다. 갤럭시가 빠르네요. 차이가 많이 나네. 자, 아이폰 이제 끝났고요. 그리고 T맵 좀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애매하긴 하네요. 뭐 얘가 조금 더 빠르긴 했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었어요. 브롤스타즈 얘는 눌렀을 때 반응이 좀 늦네. 어우, 이 정도입니다. 삼성이 2015년만 해도.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한번 켜보죠. 하나 둘 셋. 누른 거 맞나? 누른 거 맞네. 자, 끝났습니다. 자, 국뽕. 2015년은 국뽕에 해네요. 단 하나 그냥 아이폰을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은 iOS 부분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 애니메이션이 움직이는 부드러움 이런 게 갤럭시랑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만 해도 확실히 버벅대요. 여기서 OS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사실 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버벅거리는 이유도 사후 지원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폰 6는 2019년 9월까지 iOS 12.5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는 출시한 2015년부터 2년간 지원이 됐죠. 안드로이드 5, 6, 7까지 7 누가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6가 좀 비운의 스마트폰일 수도 있어요. 얘는 뭐 램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OS 지원을 비교적 빨리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온 6S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iOS 15.5까지 지원이 됩니다. 물론 뭐 16부터는 제외된다고 해요. 그래도 15년 말에 출시한 스마트폰을 2022년까지 7년 가까이 지원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지원한 것 같습니다. 반면 삼성은 최근 갤럭시 S21부터 3년간 지원으로 바뀌었죠. 그전 버전들은 2년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갤럭시 S20는 내년 버전은 쓸 수가 없어요. 물론 앱 설치는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치가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iOS에서는 디아블로가 설치되는 대신 T맵이나 카카오톡 같은 거 최신 버전이 설치가 안 되고요. 반면 갤럭시 S6는 T맵이나 이런 거 최신 버전이 설치되는 방면에 디아블로가 설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최신 게임이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사후 지원은 아이폰이 좋기는 하나 OS 간 차이가 조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카메라만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하자고요. 먼저 전면 카메라부터 보면 갤럭시 S6는 500만 화소가 탑재되었고요. 아이폰은 120만 화소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면도 차이가 나죠. 아이폰은 800만 화소의 OIS, 그러니까 손떨방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모델로 출시가 되었고요. 플러스 모델만 OIS가 탑재되었습니다. 반면 갤럭시는 엣지와 플랫 두 모델 모두 OIS를 지원하고 1600만 화소까지 지원이 돼요. 사진도 간단하게 찍어보죠.
제가 또 스머프 신발을 하나 샀거든요. 얘를 한번 찍어봅시다.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런거 안부 표현 능력도 갤럭시가 훨씬 더 밝게 촬영이 되고요. 뭐 이런 실밥 같은 거 보시면 훨씬 더 갤럭시가 디테일하죠. 3D 재질 표현 능력도 차이가 나고 동영상도 차이가 나요. 실제로 촬영을 해보면 갤럭시가 훨씬 좋습니다. 자,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뭐 오늘의 비교는 그냥 재미로 해보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좀 씁쓸한 부분도 있죠. 뭐 예를 들면 OS 지원 같은 걸 보면 확실히 삼성보다는 애플이 좀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실제로 주변을 봐도 갤럭시 S8, 뭐 9 이런 걸 쓰시는 젊은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 아이폰 XS 뭐 4년 5년 전에 출시된 그런 모델들은 아직도 아주 잘 사용을 하죠. 리퍼받은 새 제품은 아주 비싼 가격에 팔리기도 해요. 그만큼 사후 지원도 뛰어나고 OS의 완성도도 뛰어나기 때문에 구매에 부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이 좀 노력해서 플래그십을 한번 구매하면 오래오래 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오늘의 영상이 아재분들은 좀 재밌었을 거라고 봅니다. 20살 된 분들은 초딩 때 이야기니까 재미가 없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래도 구독해 두시면 또 재밌는 테크, 재밌는 전기차 이런 거 꾸준히 볼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똥봐. 야! 어쨌든 야! 일로와. 어쨌든 네 혼난다. 일로와. 어쨌든 네 일부러 그러나.